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선 두 개의 엑시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엑시스를 생성하시는 방법은 한 줄 두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라인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한 줄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plt.subplot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행의 개수하고요. 행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는 행을 두 개로 할 건가요? 컬럼을 두 개로 할 건가요? 행을 두 개로 할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음. 자, 이렇게 하시면 엑시스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 안 나세요? FIG는 피겨라고 하는 객체고요. 엑시스는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배열이 됩니다. 배열.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엑시스. 네. 엑시스를 프린트한 게 제일 위쪽에 나와요. 위쪽에. 몇 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입니다. 원소 몇 개 가지고 있는? 두 개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엑시스 0번이고요. 여기가 엑시스 1번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예요. 서브플러츠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서브플러츠만 호출하면 바로 이렇게 엑시스 두 개를 바로 만들어줘요. 여기가 엑시스 0번, 여기가 엑시스 1번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어,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음, 피겨와 엑시스를 따로따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피겨를 따로 만드시는 방법은 plt.figura고 하는 함수 사용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이것만 한다고 해서 엑시스가 만들어지진 않죠. 엑시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를 할 때 그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야죠. 어, 엑시스 1번,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함수가 메서드죠, 메서드. 피겨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면, add, sub, plot.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s가 안 붙어 있습니다. 피겨에 추가하겠다 무엇을 서브 플러스이에요. 그러니까 서브 플롯 한 개만 추가를 해주는 메서드예요. 이 메서드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로우, 컬럼, 인덱스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로우, 컬럼, 인덱스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수를 넘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로우, 컬럼, 인덱스를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행이 두 개, 컬럼이 한 개, 그 중에 인덱스가 1번. 자, 이렇게 하면 엑시스 한 개 생겼죠. 지금 피겨 안에 엑시스가 한 개가 생긴 거예요. 한 개가. 두 번째는 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엑시스 2번, 피겨, add, sub, plot. 앞에 숫자 두 개는 똑같겠죠. 행이 두 개, 컬럼이 한 개, 여기서 인덱스가 2번. 이렇게 하면 밑에 생기죠. 얘가 요 밑에다 만들어 준 거예요. 밑에다. 물론 이거는요. 요렇게 쓰셔도 똑같은 코드입니다. 네, 요렇게 쓰셔도 똑같은 코드예요. 음. 그러니까 add sub 플러스 피겨 객체가 가지고 있는 add sub 플러스는 피겨 안에 서브 플롯 한 개를 추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출할 때마다 엑시스를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두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됐을 때 이 첫 번째 엑시스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이 실행이 됐을 때 두 번째 엑시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얘를 호출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렸었죠. 어, 얘를 호출하지 않으면 서브 플롯은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행이 두 개가 있고 컬럼이 한 개짜리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피겨는 이런 피겨겠죠. 이런 피겨인데 행을 두 개로 나누기는 했지만, 행을 두 개로 나누기는 했지만, 서브 플러 엑시스가 요거 하나만 추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호출할 때마다 엑시스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음. 사용 방법 아시겠죠? 음. 그래서 막 add sub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변수를 따로따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신 다음에 엑시스 1번에다가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엑시스 2번에다가 스캐터 플러스를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음. 만약에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겠다. 배열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사용하시는 함수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피겨와 이미 만들어진 엑시스들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죠. 그게 서브플러츠예요. 서브플러츠. 서브플러츠예요. 서브플러츠. 로우의 개수 두 개. 이거는 요 한 줄만으로 이렇게 엑시스가 두 개가 생기죠. 그래서 얘가 뭐다? 얘는 배열이다요. 얘는 배열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히스트를 그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실 때에는 X를 주면 되죠. 맞나요? 제가, 히스트. 잠깐만요. 요거를 먼저 만들고요. 요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엑시스 0번, 그리고 점, 히스트, 그냥 아그스라고만 나오는군요. 히스트. X만 주시면 되죠. 파라미터 이름이 X 맞나요? 팁스의 토탈 빌.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나오죠. 그치? 이렇게 나오고. 음. 이게 그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을 간단하게 그린 거죠. 간단하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엑시스. 인덱스가 1번이죠. 여기는 스캐터를 그리겠다고 했잖아요. 스캐터. 스캐터는 X축에 사용할 변수, Y축에 사용할 변수를 써주시면 되니까 X축이 토탈 빌, 그 다음에 Y축이 팁스의 팁이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고 어, 이런 식으로 출력문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출력문이 뭔가가 나오는 거는 plt.show를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plt.show까지 하면 딱 그래프만 그려지고 끝납니다. 그래프만 그려지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배열이다. 서브 플러츠가 리턴해주는 두 번째 리턴 값은 배열이다. 그리고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한다. 그럼 그 엑시스에서 메서드 호출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뭐 옵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뭐 추가를 해볼 수 있는 옵션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여기 뭐 테두리 선을 넣는다거나, 그죠? 예. 막대 테두리 선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막대 색깔을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전도에서는 뭐 점의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 점의, 어, 뭘로 할까요? 불투명도를 바꿔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수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조금만 꾸며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엣지 컬러를 주겠다. 엣지 컬러. 엣지 컬러를 검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죠. 검은색으로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점들이 너무 뭉개져 보이죠? 점들이 너무 뭉개져 보이는 거는 알파 불투명도 가지고서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뭐 0.4 이런 정도로 하면 조금 낫죠.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 네. 그다음에 최소한 그 X축, Y축, X축, Y축 이런 거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 엑시스 1번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 엑시스 인덱스 1번에 대해서 X 레이블은 토탈 윌이죠. 영수증 금액이잖아요. 토탈 윌. 그 다음에 엑시스 1번에서 Y 레이블은 죄송합니다. 요거 메서드 이름 틀렸죠. 제가 잘못 썼죠. X 레이블 함수 이름이 X 레이블이 아닐 거예요. set X 레이블일 거예요. set X 레이블. 여기도 마찬가지로 set Y 레이블일 겁니다. set Y 레이블. 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메서드 이름이 달라요. PLT에서 가지고 있는 일단 시간 좀 드릴게요. 작성 먼저 하시고. 음. 우리 파이플런 모듈에서는 함수 이름을 보시면 이거 저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토탈 빌이라고 X축 레이블을 쓰고 싶으면 파이플런에서는 X 레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함수 이름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축에다가 레이블을 써주고 싶어요. 그럼 파이플럿에 있는 함수 이름은 Y 레이블이라고 돼 있어요. Y 레이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엑시스 객체,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은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은 셋이 붙어요. set X 레이블, set Y 레이블이에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 이름은 파이플런 모듈에서도 히스트고 엑시스 객체에서도 히스트여서 함수 이름은 똑같은데 그리고 사용 방법도 똑같고요. 사용 방법도 똑같은데 set x 레이블이나 set y 레이블 같은 이러한 함수들 그러니까 x 레이블에 뭐를 표시하겠다, y 레이블에 어떻게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이 함수 이름은 엑시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파이플런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워요. 헷갈리기 쉽습니다. 뭐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면은요. 실행해보면 에러가 나요. 어, 실행해보면 자 지금 에러가 나는 위치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를 고쳐버렸죠. 다섯 번째 라인 고쳤어요. 여기가 에러가 난 위치. 5번 라인이 에러가 난대요. 그리고 엑시스 객체는 엑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엑스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없대요. 그럼 에러 메시지 보고서 맞다 이게 메서드 이름이 달랐었지. 그때 생각이 나요 저도. 셋이 붙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쳐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함수 이름하고 메서드 이름하고 너무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가 X 레이블이다. 이쪽이. 그다음에 이쪽은 Y 레이블이다. 그 개념만 잡으시고 그러면은 함수나 메서드 이름도 X 레이블 또는 Y 레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될 거예요. 음. 셋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는 써보면 되죠. X 레이블인지 set X 레이블인지 Y 레이블인지 set Y 레이블인지는 써보고 실행했을 때 에러가 안 나면 그게 맞는 함수 이름인 거고요. 에러가 나면 함수 이름이 아니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은 set을 뭐 붙여야 되는구나, set을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혹시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코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뭐 더 많은 옵션들은 더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실 수 있으실 거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또 히스토그램에서 범위를 조정하고 싶어서 앤디 오레이도 했는데 계속 궁금하다. 앤디 어레이요. 자, 그 앤디 어레이로 한번, 그러니까 빈즈를 넣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빈즈를 넣으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대값이 50이 좀 넘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이 아마 1달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나눌까요? 그럼 끝에는 60에서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60에서 끝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히스트에서 빈스를 주시면 돼요. 빈스고요. 빈스를 numpy.a range 요거 좀 지울게요. 밑으로 좀 내릴까요? 네. 시작값은 0부터 하시면 될 거고요. 6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10 단위로 끊을게요. 그럼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50에서 60까지. 6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60이 포함이 되겠죠. 아마 막대가 되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여기를 5 단위로 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딱 60까지 이렇게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어, 이렇게 0에서 5, 그 다음에 5에서 10, 10에서 15, 15에서 20, 20에서 25, 25에서 30 이렇게 한 거예요. 50달러가 넘는 금액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50달러가 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그 끝나는 데가 뭐 55가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몰라서, 그래가지고 일단 60까지 표현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음. 여기 5씩 증가시킬 거냐, 아니면 10씩 증가시킬 거냐, 요거에 따라서 막대의 개수는 달라질 거고요. 요거 원하셨던 거죠. 네. 자, 뭐, 요 정도가 조금 보기 좋은 것 같아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요. 자, 두 개를 같이 또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빈지에서 구간을 설정할 때 네, 최대값 60이 50까지 설정했을 때 네. 넘는 값들은 제외하는 그쵸? 네, 요렇게 하셨다는 거겠죠? 네, 요 개수를 이렇게 셌죠. 그러면은 여기가 아마 45에서 50까지 포함된 개수만 센 거예요. 그럼 50이 넘는 거는 막대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있어도. 네, 있어도. 우리가 이 빈을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요렇게 나누셨다니, 요렇게 나누는 거.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여기가 살짝 들어갔죠. 얇은 거 하나가 들어갔고, 50에서 55 사이에. 그다음 55에서 60에는 없어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또 질문 없으십니까?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본 거는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본 거는, 위쪽 히스토그램과 아래쪽 히스토그램에서 X가 전부 다 뭐냐면 토탈 빌이에요. 토탈 빌. 그러니까 10, 20, 30, 40, 50 요렇게. 그죠? 여기도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돼서 어, 토탈 빌이죠. 토탈 빌이죠. 무엇을 같이 본 거냐면 여기에는 영수증 금액들이 많이 있죠. 이쪽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영수증이 몇 개 없죠. 그죠? 선점도도 보면 요 근방에는 점들이 되게 많고요. 요 근방에는 점들이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사, 토탈 빌이라고 하는 변수의 토탈 빌의 분포와, 그 다음에 토탈 빌과 영수증 금액과 팁의 상관관계를 같이 본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영수증 금액의 분포가 왼쪽에 많이 몰려 있는지, 좌우 대칭인지, 오른쪽에 많이 몰려 있는지, 선점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선점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막대의 길이가 긴 부분, 막대의 높이가 높은 부분이 점들이 많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막대가 낮은 부분이 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점의 개수가 적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거를 같이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분포와 연속형 변수의 분포와 그 연속형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한꺼번에 놓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는 질문 때문에 요거는 써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 위치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그죠? 여기가 10, 여기가 20, 30, 40, 50, 약간씩 어긋나죠. 예.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빈스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기가 이렇게 맞아 보일 거예요. 이 간격이 이제는 똑같아지니까, 간격이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범위에 토탈 영수증이 많은지, 어떤 범위에 영수증이 적은지, 그거를 히스토그램과 점으로 같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도 같이 본 그런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쪽에다가 히스토그램을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어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냐면, 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이쪽에다 그리는 거예요. 여기가 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팁도 마찬가지죠. 팁도 요 이 근방에서는 팁이 많고 이 근방에서는 팁이 적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쪽에는 막대가 높이 나타날 거고 이쪽에는 막대가 좀 낮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두 개 하고요. 히스토그램 두 개와 선점도를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려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흉내내서 만들어 본 거예요. 히스토그램과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산정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은 또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 종류가 라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인 플롯. 우리말로 선그래프죠. 선그래프. 선그래프는 뭐 주로 시계열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들 있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주식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환율 변동이라든가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거철은 아니고 뭐 지지도 변화라든가 뭐 미세먼지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어, 등등등 농도 이런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시계열 데이터만 라인 그래프로 그리는 건 아니에요. 시계열 그래프만 라인 그래프로 그리는 건 아니지만 주로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가 라인 그래프예요. 주로.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는 그러면 라인 그래프로만 표현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시계열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계열 데이터는 라인 그래프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반대로 라인 그래프는 시계열 데이터만 표현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용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음. 우리가 팁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선 그래프로 그릴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0, 1, 2, 3, 4라고 하는 게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영수증 금액이 뭐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뭐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선그래프를 그릴 만한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선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가상의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 건데, 우리 numPy의 난수를 만드는 기능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seed를 먼저 할게요. 여기 숫자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수를 만들 때 seed를 주는 이유는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실행할 때마다 항상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eed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숫자만 같으면 항상 같은 난수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의미로 DF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네.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딕셔너리로 주시는 방법이에요. 딕셔너리로. 자, 딕셔너리 안에 day라고 하는 키값을 만들게요. 날짜라는 뜻입니다. 날짜라는 뜻이고요. 날짜는 numpy range로 만들게요. 1부터 11까지. 1부터 11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란 뜻이겠죠?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요. 뭐의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는 난수로 만들겠습니다. numpy.random.rand 10개짜리. 이건 10개짜리란 뜻이에요. 10개짜리.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던 함수들입니다. range라고 하는 range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주는 함수. 그 다음에 rand는 그 균등분포를 이루는 0과 1 사이의 0과 1 사이의 난수들을 만들어주는 함수. 뒤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예요. 개수. 몇 개짜리다? 10개짜리다라는 뜻입니다. 레인지가 1부터 11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이기 때문에 숫자 10개죠. 그러면 난수도 1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컬럼 2개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음. 숫자를 너무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날짜가 1일부터 10일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무엇의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의 가격은 0.4, 두 번째 날의 가격은 0.7, 세 번째 날의 가격은 0.0이 되어버렸네요. 0.0. 그리고 뭐 10번째 날은 0.53. 자,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X축, 그리고 여기 Y축. X축을 day,
데이로 놓으면 여기 날짜가 1, 2부터 10까지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축을 프라이스, 가격.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겠죠. 숫자들이. 그죠? 1일 때 얼마 점을 찍을 수가 있을, 0.4. 그죠? 1일 때 0.4 점을 찍을 수 있을 거고, 2일 때 0.7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0.0, 뭐 한 이쯤 있겠죠. 그 다음에 4일 때는 0.3, 4일 때는 0.3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어주면, 그죠?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선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기를 X좌표, 여기를 Y좌표, 그 점을 찍어서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라인 플롯인 거예요. 이게 선 그래프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뭘 알 수 있어요? 날짜가 변하면서, 날짜가 증가될 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선 그래프예요. 이게 선 그래프입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음.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죠? 방법만. 자, 선그래프를 그리실 때는요, 플롯입니다. 플롯. 플롯이고요. 어, 데이터 프레임, X축에 사용할 거를 먼저 써주시면 돼요. X축에 사용할 게 데이.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거 price. 이렇게 두 개를 두시면 됩니다. plt.show. 네, 그려졌죠.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려준 거예요. 그리기 쉽죠? 플롯, X축, Y축,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선그래프는 라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박스 플롯은 함수 이름이 박스 플롯.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히스트. 막대 그래프는 바. 그 다음에 선점도는 스캐터 이렇게 되어 있죠. 선그래프는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롯. 라인이 아니에요. 라인이 아니고 플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플롯 함수를 보시면은요,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이 X축에 사용할 변수 생략할 수 있다. X축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Y축에 사용할 변수 이거는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맷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맷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가변 길이 인수. 그러니까 뒤쪽은 전부 다 키워드를 써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에는 키워드 없이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요 세 가지가 끝나고 나면 X, Y 포맷, X, Y 포맷이라고 하는 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키워드와 함께 파라미터들을 전달을 해야만 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런 함수입니다. 근데 X좌표에 사용할 변수 이름 생략하셔도 되고요. 포맷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호출한 방식은 X좌표에 사용할 변수와 Y좌표로 사용할 변수 두 가지를 설정을 한 거고요. 포맷에 대해서는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여기 그리드 하나만 더 넣어 볼게요. plt.grid. 여기가 1이에요. 1. 여기 2고요. 여기는 3이에요. 3. 여기 4. 여기 5. 여기는 5. 여기 6. 여기 7. 여기 8. 여기 9. 10. 이렇게 된 거죠. 음. X축에 틱이 다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숫자들은 표시되어 X축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숫자들은 데이에 있는 값이에요. 데이에 있는 값. 이해되세요?
day에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1부터 10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생략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Y축에 사용할 것만 있어도 돼요. 자, 모양은 똑같죠?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X값 얼마죠? 0이죠. 0이죠. 그죠? 끝나는 위치, X 값이 얼마예요? 9죠. 10이 아니라 9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Y좌표의 값들은 프라이스가 맞아요. 프라이스를 그대로 출력한 거예요. 그죠? 근데 X좌표로 사용할 변수를 쓰지 않았죠. 무엇이 이용됐을까요? 인덱스. 옆에 행 인덱스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행의 인덱스가 그냥 X좌표로 사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좀 정리를 하면서 쓸게요. 플롯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이 plt.plot이에요. plt.plot을 사용하실 때, x축에 사용할 값,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값, 그 다음에 format, 이런 형식으로 주셔야 돼요. 이런 형식으로 주셔야 되는데, x축에 사용할 값은 생략해도 되고, 포맷도 생략해도 돼요. 생략할 수 없는 거는 y좌표에 사용할 변수 이름. 이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여기에 점 찍어야 되잖아요. y값 얼마다, y값 얼마다, 그 다음에 y값 얼마다, y값 얼마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 점을 찍으려면 y좌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서대로만 찍으면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음, 데이터 프레임에는 이 순서대로 점들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점들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예, Y좌표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Y좌표만 있어도 충분한 거고, 근데 만약에 X좌표, Y좌표 둘 다 있으면 X좌표까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df.day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니까 이제 바뀌었죠? 여기 X좌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1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네. 네, 왜 X좌표는 생략해도 괜찮은지 아시겠죠? 왜 Y좌표만 있으면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X좌표, Y좌표를 다 줬을 때, X좌표, Y좌표를 다 줬을 때에는 이렇게, 그, X좌표, Y좌표가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규먼트는 포맷에 대한 내용인데, 문자열로 주시면 돼요. 문자열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B라고 해볼게요. B.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문자열 B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랑 뭐가 바뀌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빨간 R로 할까요? R. 뭐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선의 색깔이 바뀌었죠. 선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옆에다가 O라고 넣었을게요. 뭐가 바뀌었어요? 선이 없어져 버리고 뭐가 찍혔어요? 점들이 찍혔어요. 그쵸? 선점도 비슷해졌죠, 이제. 플롯 함수가 선점도랑 비슷해졌어요. 선을 안 그려버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자, 자, 이렇게 하니까 R은 빨간색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O는 마커를 찍을 것이냐라는 의미예요. 마커의 모양이에요. 사실 정확하게는.
마커의 모양.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선 스타일이에요. 이게 세 번째 아규먼트인 포맷입니다. 이거를 지정하면 여기에 지정된 문자열대로 라인 그래프의 스타일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선으로, 얘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선으로만 그려져요. 그냥 선으로만 그려지는 거고, 얘를 지정하게 되면 마커 모양, 선의 모양, 마커와 선의 색깔이 바뀌게 돼요. 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사용을 한다. 텍스트로 정리를 할까요? 텍스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PLT는 파이플러 줄여서 쓴 거예요. 플러. 사용하시는 방법은 X,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FMT. 어, 자, 여기에서 파라미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서 그 대괄호로 쓴 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대괄호로 쓴 거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X는 X 좌표로 사용할 변수 그리고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행 인덱스가 X 좌표로 사용이 됩니다. 생략했을 때 예, 인덱스 있죠. 인덱스가 X 좌표로 사용돼요. 그다음 두 번째 Y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Y 좌표로 사용할 변수고요. 생략할 수 없어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FMT고요. FMT는 포맷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맷 문자열인데, 포맷 문자열에서 우리가 지정하는 거는요, 첫 번째는 컬러, 컬러는 선과 마커의 색깔, 그 다음에 얘는 마커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 스타일, 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 스타일을, 선 스타일 정보를 문자열로 표현하는 게 FMT예요.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네. 컬러는 컬러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컬러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R. 아까 제가 여기 R이라고 썼잖아요. R이라고 썼죠. R은 red, 빨간색이라는 의미고요. G, 이거는 그린, 초록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록색이라는 의미고요. B, blue, 파란색이라는 의미예요. 자, 선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하고 싶어요. 검은색이란 단어가 뭐죠? 블랙? 자, 근데 블랙에서 첫 글자 B가 블루의 첫 글자 B하고 똑같죠. 그럼 블랙은 K라고 씁니다. 바꿔볼까요? 자, 여기 RO 대신에요. RO 대신에 R 대신에 K라고 써보세요.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G라고 바꾸니까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R, 빨간색, G, 초록색, B, 파란색, K, 검은색. K가 검은색이에요. K가. 아시겠죠? 네. 이런 그 단어, 어떤 그 색깔에
색깔의 첫 글자나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서 색깔을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요.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포맷에서 할 때에는, 포맷으로 할 때는 여기가 한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표현할 수는 없고, 만약에 컬러만 따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따로 쓰시는 게 좋아요.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마커. 이 마커는 그 우리가 산정도 할 때 사용했었던 것들 있었죠? 그거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S는 스퀘어, 정사각형, 그 다음에 얘가 삼각형, 얘가 역삼각형, 별표, 십자가, 등등등. 어, 등등등.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점의 모양, 그리고 마커를 생략하면,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마커가 찍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R에서요. R에서 제가 O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이 안 찍히죠. 점이 안 찍힌 상태에서 선만 그려지죠. 맞아요? 점이 안 찍힌 상태에서 선만 그려지고요. S, 점의 모양이 뭘로 됐어요? 스퀘어, 정사각형 모양이 됐죠. 정사각형 모양이 됐고, 별표해 보시면 별 모양으로 찍혔죠. 별 모양으로 찍히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그 플러스 기호가 거기에 찍혀 있어요. 플러스 기호가. 이게 점의 모양을 뜻하고요. 점의 모양을 뜻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라인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라인 스타일. 라인 스타일. 라인 스타일에는 이 마이너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가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 영어로는 solid line이라고 얘기합니다. solid line. 요걸 써드리는 이유가, 영어를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시 두 개를 쓰는 게 있어요. 예, 대시트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시트 라인. 그 다음에 콜론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콜론. 우리말로는 점선. 음, 영어로는 dotted line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MT는 컬러를 나타내는 문자와 마커를 나타내는 문자, 그리고 선 스타일을 나타내는 문자를 가지고서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FMT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밑에 있는 것처럼 문자열로 빨간색, 동그라미, 직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죠. 마커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선으로 표시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B, O, 콜론 이렇게 쓰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B는 파란색이란 얘기고 마커를 동그라미로 그리겠다는 얘기고 점은 점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문자들을 조합해서 FM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것도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했을 때는 마커 없이 그러니까 점 없이 직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한번 바꿔볼까요? 라인 스타일 한번 바꿔보죠. 여기를 빼기 두 개 써보세요. 빼기 두 개 쓰면 선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여기를 콜론으로 바꿔보세요. 점점점점점으로 선 모양이 바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안 주게 되면 선이 안 그려지고요. 얘는 solid line, 직선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으면 dashed line,
대시 라인을 그려주는 거고요. 컬러를 써주면 다티드 라인, 점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X좌표, Y좌표 포맷. X좌표, Y좌표 포맷까지는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키워드 방식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가변 길이 인수예요. 가변 길이 인수. 이 플롯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변 길이 인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X좌표 생략할 수 있는 거고 Y좌표 그냥 포맷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과 똑같은 그래프를요. 이 포맷 문자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그려볼게요. 다르게,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자, PLT 점 플롯. X좌표는 데이터 프레임의 day를 사용할 거고요. Y좌표는 데이터 프레임의 price를 사용할 겁니다. PLT 점 show.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나왔죠? 나왔죠? 자, 여기에서 제가 네, 혹시 되셨죠? 되셨죠? 네. 자, 여기 FMT 생략 가능한 거라 그랬죠. 생략 가능하고 생략했을 때는 마커 없는 점이 없는 직선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FMT가 표현하는 게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컬러와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따로 파라미터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 이게 파라미터 이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키워드 아규먼트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컬러는 하고서 R, 레드. 그럼 레드라고 쓰셔도 돼. 레드라고 쓰는 거랑 그냥 R이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색깔 이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디안 레드 색깔이 약간 파스텔 계통의 빨간색으로 바뀌죠? 이런 색깔은 포맷 문자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 예를 들어서 I라고 한 색깔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IR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풀 네임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RGB, 블랙 이런 것처럼 그냥 간단한 컬러 이름들은 한 글자로 쓸 수 있으니까 레드, 블루, 그린, 그 다음에 블랙 이런 것들은 한 글자로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복잡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싶으면 RGB 블랙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컬러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파라미터가 따로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FMT라고 하는 문자열 말고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커도 마찬가지예요. 마커, 마커, 어, 별표로 해볼까요? 별표로. 그럼 스타가 저기 찍혀 있죠. 그죠? 스타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이라고 했죠. 라인 스타일. 다티드 이렇게 써볼까요? 다티드. 제가 솔리드 라인, 대시트 라인, 다티드 라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솔리드 라인, 대시트 라인, 다티드 라인. 그 이름 써주시면 돼요. 그 이름은. 물론 이렇게 쓰셔도 돼요. 빼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빼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 다티드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주셔도 돼요. 전부 다 똑같은 그런 기능을 주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x, y 포맷 문자열. x, y 포맷 문자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각각 따로따로 하실 때는 파라미터 이름들 설정하고 값들을 주시면 돼요. 값들을 주시면 되고, x좌표, y좌표 정도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x 레이블. 여기는 J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plt.y 레이블 프라이스. 오타. 뭐, 요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선그래프에서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선그래프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30분. 저희 4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